이번 사연은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막말을 한 시어머니를 친정 식구들이 나서서 응징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에 3살 터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엄마와 외할머니의 활약 덕분에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얼떨떨하고 복잡하네요. 남편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무척이나 이기적인 사람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아주버님 시누이 할 것 없이 온 집안을 들들 볶는 건 예산일이고요. 짐 싸들고 와서 저희 집 현관 앞에 대자로 들어눕는 건 기본이었죠. 한 번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 로비에 버티고 앉아 계신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걸 보다 못한 저희 엄마와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향해 화끈한 역공을 날리셨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짐 싸서 도망치듯 가버리셨지만 정작 그 상황을 지켜본 남편은 우리 엄마가 장모님 때문에 괴로워하니 사과하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지금은 시어머니 얼굴 안 봐서 살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엄마의 괴로움만 우선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남자가 정말 내 편인가? 아니면 그저 자기 편한 것만 찾는 이기주의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얽히고 설킨 이 기막힌 사연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결혼하자마자 첫째 아이가 찾아왔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 한 모금 못 넘길 정도였고 당시 남편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저는 친정집에 머물며 외할머니와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죠. 친정 정성이 지극해서 겨우 기운을 차리고 있을 때쯤 초음파로 아이 성별을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며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 핸드폰은 지옥의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해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에 병원 가면 다시 물어봐라. 아들이어야 하는데 딸 그거 낳아서 뭐 한다고 그러니 다 밭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밭이 안 좋다니요. 제 몸을 그런 식으로 비하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태교에 전념해야 할 임산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 아들 타령을 하며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데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입덧 때문에 기운이 없어 잠들면 친정엄마가 제 전화를 대신 받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상대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속사포처럼 쏟아부으셨어요. 야, 너 다음번에 가면 아들이라고 할 때까지 물어봐라. 아들이어야지 딸 낳아봤자 쓸모도 없다니까. 네 몸뚱이가 오죽하면 그러냐. 제 전화인 줄 알고 친정엄마 귀에 대고 그 모진 소리들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은 저희 엄마는 손을 부들부들 떠셨고 결국 이 사실을 안 정정하신 외할머니까지 나서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점잖게 전화하셨죠. 사돈, 임신한 애한테 너무하십니다. 태교할 수 있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저희 할머니는 정말 딱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들만 가져보라죠. 태교하게 해주나 안 해주나. 아들만 낳으면 백일상이고 돌상이고 내가 다 차려주고 몸조리도 해주죠. 근데 딸이니까 몸조리는 그쪽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 정말 뜬금없는 소리 아닌가요? 사돈어른인 저희 할머니께 그쪽 집이라뇨. 저희 할머니까지 이런 막말을 듣게 하고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이혼까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발치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고 저희 엄마도 네 몸부터 생각해서 참자고 저를 다독이셨기에 눈물을 삼키며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첫째 때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들어서인지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또 딸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그런데 둘째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야말로 자아분열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화로 밭이 안 좋네, 딸라, 뭐하네 라며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퍼붓던 분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서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자애로운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시작하신 거예요. 몸은 좀 어떠니?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들 품었으니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구역질이 나는데 저런 가식적인 다정함을 쏟아내니 저는 더 치가 떨릴 뿐이었어요. 첫째 딸은 낳아봤자 쓸모없는 존재 취급했던 시어머니에게 깊은 한이 맺혔었나 봐요. 그저 소름 돋고 징그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있는 게 못마땅하신지 아들 가졌을 때는 시댁 정기를 받아야 한다느니 뭐라느니 헛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저는 난산에 수혈까지 받으며 둘째를 힘들게 낳았습니다. 저지저절로 말라붙을 정도로 몸이 축났고 제 하나뿐인 친정엄마와 할머니는 만신창이가 된 저와 갓 태어난 손주를 보살피느라 뼈가 삭는 고생을 하셨죠. 그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시어머니는 오로지 내 손자 내 아들 타령만 하며 백일잔치 날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그 운명의 백일날 시어머니는 내가 아들 낳으면 다 해준다고 했지 라며 기세등등하게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본인의 지옥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 둘째 100일 전날부터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올라오셨어요. 마치 내가 아들 낳으면 다 해준다고 했지 라는 걸 생색이라도 내려온 사람처럼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와 정정하신 외할머니는 이미 계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저희 외할머니께서 특유의 인자하지만 뼈있는 말투로 성공을 날리셨어요. 사돈, 얘가 아들 낳으면 100일상이며 몸조리며 다 직접 차려주신다고 호언장담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 사돈 솜씨 제대로 구경 좀 해봅시다. 재료는 우리도 좀 준비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하시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예전에 내뱉은 말이 있으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 엄마가 쐐기를 딱 박아버렸습니다. 사돈이 손자 100일상 차려주신다고 한 거 저도 똑똑히 기억해요. 우리 애가 난산에 수혈까지 받느라 아직도 기운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시는 아들 100일상 받으면 얼마나 기운이 나겠어요. 음식 솜씨 기대할게요. 오기가 나신 건지 아니면 사돈 어른들 앞에서 체면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결국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죄송해서라도 거들었겠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마자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짓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애 낳느라 뼈마디 다 벌어진 애가 어딜 나와. 외할머니랑 내가 애 볼 테니까 넌 무조건 쉬어. 그렇게 저는 방으로 밀려 들어갔고 거실에서는 외할머니와 엄마가 아기를 보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셨죠. 주방에서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붙이고 나무를 볶는 시어머니의 달그락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생 대접만 받고 며느리 친정까지 무시하며 군림하려던 그 시어머니가 본인이 내뱉은 아들 타령의 업보 때문에 자기 손으로 백일상을 차리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말도 못하게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졌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차린 백일상이 드디어 거실에 깔렸습니다. 음식 정리를 대충 마치고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차린 상이니 한껏 생색을 내고 싶어 하셨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그 틈을 절대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밥을 먹다 말고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돈, 저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요. 친손자니까 사돈이 좀 신경 쓰세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멈추고 당황해서 쳐다보셨어요. 엄마가 웃으며 쐐기를 박으셨죠. 우리 애가 애 낳느라 너무 고생해서 제가 마사지 예약도 해두고 쉬게 할 거거든요. 사돈은 그토록 원하시던 손자 원 없이 보셔야죠. 기쁘시죠? 옆에서 듣던 남편이 눈치도 없이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나 애 둘은 못 봐. 그리고 땡땡 엄마도 애 보는 거 서툴잖아. 이랬는데 친정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시어머니가 첫째 임신 때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돌려주셨습니다. 에휴, 하여튼 고추 달린 것들은 쓸모가 없어.
지가 낳기를 하니, 그렇다고 애를 잘 보기를 하니, 고추 달린 거 귀하다고 난리쳐봤자 정작 이럴 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고추 달렸다고 집안일을 할 줄 모르면 돈이라도 잘 벌어서 마누라 일이라도 안 하게 해줘야지.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는데 외할머니까지 옆에서 맞장구를 치셨죠. 그러게 말이다. 아들 하더니 정작 지 새끼 보는 것도 못한다고 빼면 그 귀한 아들라 뭐하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한테 했던 딸라 뭐하냐는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죠? 분을 못 이기고 숟가락을 탁 놓으시더니 저희 시어머니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어요. 친정엄마랑 외할머니는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남편 앞이라 어머 사돈이 속이 좀 좁으신가 보네.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되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표정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사람처럼 환희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역관광을 당해 퇴장하셨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리 쭉 뻗고 잘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속이 다 시원해서 한숨 돌리려는데 남편이 이 인간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친정어른들이 가시자마자 남편이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할머님 오늘 우리 엄마한테 예의가 너무 없으셨어. 어떻게 손님으로 오신 분한테 고추 달린 것들은 쓸모없다는 말을 하셔? 우리 엄마 전화 왔었는데 울면서 통화하셨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꾸했죠. 예의? 네 입에서 예의라는 말이 나와? 니네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밭이 안 좋아서 딸 낳았다고 우리 엄마랑 할머니 면전에 대고 막말 퍼부을 때는 예의가 어디 있었는데 그땐 넌 뭐 했어?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그건 우리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하신 소리고 이번엔 장모님이 대놓고 모욕을 주셨잖아.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시라고 해. 사과? 우리 엄마가 왜? 내로남불하는 남편을 향해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네 엄마가 우리 집 어른들한테 먼저 무릎 꿇고 해야 하는 거야. 네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 엄마가 한 말은 세 발의 피야. 네가 중간에서 힘들었다고? 그게 싫으면 네 엄마를 똑바로 가르쳤어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짜증이야? 남편은 본인이 시어머니의 짜증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넌 엄마가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독하냐? 이번에 친정에서 너무 무례했으니 나도 이제 처가 상종 안 할 줄 알아. 라며 오만 짜증을 다 내고는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는 남편한테 저는 너는 아빠가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멍청하냐? 우리 딸이 너네 엄마한테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 너네 엄마가 무례할 때 너는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으니 너는 애들한테 나중에 아빠 취급 못 받을 줄 알아. 하고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자기 엄마 등살에 자기가 또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아내가 겪은 수모는 모른 척하고 자기 엄마 감정만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집을 나갔던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서는 또다시 장모님 사과 운운하며 저를 들볶기 시작하더라고요. 지 엄마가 전화로 내가 그런 대접 받으려고 그 고생해서 올라간 줄 아느냐 하며 남편을 잡돌이하니 남편이란 놈은 본인이 살고 싶어서 저를 쥐어짜는 거죠. 제가 침대에 앉아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사과해야 하는데? 네 엄마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줘서 미안하다고 해야 해? 했더니 남편이 씩씩대며 그러더군요. 어쨌든 어른이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건 옛날 일이고 이번엔 대놓고 망신을 줬으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장모님한테 사과받아야 우리 엄마가 화가 풀릴 거 아니야. 나 중간에서 괴로워 죽는 걸 보고 싶어? 그 괴로워 죽겠다는 말에 제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나 남편 가슴팍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비겁한 새끼야. 네가 괴로운 건 죽을 것 같고 내가 임신해서 밭이 안 좋네 딸라 쓸모없네 소리 들으며 피눈물 흘린 건 그냥 지나간 옛날 일이야? 네 엄마 괴롭힘이 무서워서 네 아내 영혼이 갈려나간 건 기본적인 예의로 참으라고? 너 진짜 이기적인 쓰레기구나 이 개새끼야.
남편이 당황해서 입을 뻥끗거리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중간에서 힘든 건 네가 자초한 거야. 네 엄마가 괴물처럼 날뛸 때 네가 방관했잖아. 조율? 네가 언제 조율을 했어? 네 마누라가 네 엄마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해도 넌 뒤에 숨어 있었지. 이 새끼야. 한 번만 더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니네 엄마한테 사과해야 하네 어쩌네 이딴 소리 나오면 그땐 사과 대신 이혼 서류 보게 될 줄 알아. 남편과 서로 논리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멍한 눈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말없이 지내다가 남편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며 자기 엄마가 확실히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좀 떨떠름했지만 저는 사과를 받았으니 일단 넘어가고 두고 보자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 저를 놀라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인터폰으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아주 차갑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제 아이들을 인간다운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과 단 1초도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어미한테 인간 같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밭이 안 좋아서 딸라 뭐하냐느니 그런 저주를 퍼붓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 애들 그런 개똥 같은 소리 듣고 자라게 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인터폰 소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너무 시원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작정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고 내가 인터폰으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돌려보냈다고요? 내심 남편이 잘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엄마가 또 그랬냐며 걱정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무기력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말을 다 듣고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딱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았어. 난 이제 그 일에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그저 자기 엄마가 노답인 걸 인정하기 싫고 아내와 엄마 사이의 갈등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피곤하니 방관이나 하겠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아내에게 밭이 안 좋다는 말 입에 담지 못할 수모를 줬을 때도 자기 엄마 편이나 들던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를 문전박대했다는데 저런 반응을 보이니 저는 약간 허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귀찮고 내가 덜 괴로우면 돼 하는 이기심을 가진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저희 친정엄마와 외할머니 덕분에 시어머니의 기세는 꺾였고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개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친정어른들이 저 하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옆에서 입을 꾹 닫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남편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조상신이 도운 줄 알았는데 아직 이 지독한 인연의 숙제가 끝나지 않은 기분입니다. 속은 시원한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이 얼떨떨한 기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며 일단은 제 아이들과 제 자신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보려 합니다. 외부의 적을 봤을 때보다 무능한 아군을 봤을 때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외부의 적은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지만 그 무능한 아군은 언제 쥐레로 변할지 모르니까요. 쓰니님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